깊고 어두운 밤, 도시의 불빛마저 잠든 시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익숙한 공간 아래 또 다른 미지의 공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곳, 지하실. 빛 한 점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잊혀진 시간과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뒤엉켜 섬뜩한 진실을 속삭이는 공간 말입니다. 오늘은 그 지하실에 잊혀진 공간에 얽힌 섬뜩한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 깊이 자리한 불안과 호기심을 자극하며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가장 깊숙한 곳, 지하실 문이 꼭 잠겨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무언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지하실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고대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어둠 속에서 어떤 존재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이 밤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윤수라는 한 젊은 고고학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고대 유적과 미스터리한 전설에 심취한 인물로 언제나 세상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일에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번뜩였고 그의 손은 흙먼지 속에서도 고대의 파편을 찾아내는 데 능숙했습니다. 윤수는 최근 한 오래된 저택의 소유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저택은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곳으로 도심 외곽의 외딴 언덕 위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역사는 중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동안 수많은 가문의 흥망성쇠를 목격했습니다. 저택의 소유주는 오래된 문헌에서 그들의 선조가 저택 지하에 특별한 목적을 가진 공간을 만들었다는 기록을 발견했고 그 공간의 비밀을 밝혀달라고 윤수에게 의뢰했습니다. 그 문헌에는 어렴풋이 암호화된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보통 사람이라면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할 법한 기이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수는 그 속에서 진실의 실마리를 보았고 그의 고고학자적 직감은 이 의뢰가 단순한 유적 발굴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잊혀진 역사와 미스터리에 대한 탐구욕에 불타 즉시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윤수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먼저 그 고풍스러운 외관에 압도당했습니다. 낡고 바랜 벽돌, 덩굴로 뒤덮인 창문.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택은 마치 수세기에 걸쳐 쌓인 비밀을 겹겹이 두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입구에 다다르자 거대한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위에 새겨진 기이한 문양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습하고 서늘한 공기가 그의 피부를 감쌌습니다. 먼지 쌓인 가구와 그림자가 드리워진 복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오래된 마루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는 정적을 깨뜨리며 더욱 깊은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소유주는 윤수를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저택의 심장부와 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치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통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계단 양옆으로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빛은 그 공간을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저희 선조들이 시간의 심연이라 불렀던 곳입니다. 소유주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실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선조들이 대대로 이 공간을 봉인하고 그 존재를 숨겨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윤수는 플래시를 켜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공기 중에는 흙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갇혀있던 무언가의 흔적 같은 묘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거대한 쇠문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녹슨 자물쇠와 수많은 봉인 자국들이 이 문이 오랜 시간 동안 굳게 닫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문에는 고대의 문양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들은 마치 불길한 예언을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윤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리자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윤수는 자신이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을 넘어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비추는 곳은 평범한 지하실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돌벽과 알 수 없는 상형 문자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에는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은 보는 이의 시선을 빨아들이는 듯한 착시를 일으켰습니다. 중앙에는 거대한 돌 제단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기이한 형태의 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단 주변으로는 바싹 마른 꽃잎들과 알 수 없는 재물의 흔적들이 흩어져 있어 이곳이 과거 어떤 의식이 행해졌던 장소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윤수는 유물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는 기이하고 섬뜩한 문양이 새겨진 검은 돌이었습니다. 돌은 모든 빛을 흡수하는 듯한 완벽한 검은색을 띠고 있었고 표면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문양들이 마치 미로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돌을 만지자 차가운 기운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고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서는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된 전설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알려진 차원과 차원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고대 문명의 유물. 그 유물은 빛을 흡수하는 듯 검은색을 띠고 있었고 표면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수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탐험가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을 때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 만한 발견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전설 속에만 존재하던 어둠의 심장이잖아. 윤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사진을 찍고 유물의 주변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 불빛 아래 상형 문자들은 더욱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벽에 새겨진 상형 문자들은 그가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어떤 고대 문자들과도 달랐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꿈속에서만 볼 수 있을 법한 비현실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들은 어떤 알려진 언어 체계와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사용하는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수는 몇 시간 동안 지하실에 머무르며 유물과 상형 문자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고대 문헌에서 어둠의 심장이 다른 차원의 존재를 불러들이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전설이라고 치부했던 내용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고대 문헌 속 섬뜩한 경고 문구들이 맴돌았습니다. 시면을 들여다보는 자,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볼 것이다. 그는 자신이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호기심과 학자적 탐구심에 사로잡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지하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습해졌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이 밀폐된 공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립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윤수는 유물에 손을 대고 상형 문자를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지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심장에서 희미한 검은 빛이 뿜어져 나왔고 벽에 새겨진 상형 문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글자들이 벽에서 튀어나와 공중에서 춤추는 듯한 착시를 일으켰습니다. 지하실 전체가 알 수 없는 에너지로 가득 차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낡은 전등은 불안하게 깜빡거렸고 알 수 없는 낮은 웅얼거림이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윤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주문을 외우듯 상형 문자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머릿속에서는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이 뒤섞였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마치 다른 세계의 풍경이 펼쳐지는 듯했고 알 수 없는 존재들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지하실의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모든 불빛이 꺼지고 지하실은 암흑 속에 잠겼습니다. 플래시 불빛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윤수는 공포에 질려 플래시를 들었지만 플래시마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암흑은 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의 원천이었던 어둠의 심장이 더욱 강렬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은 빛은 마치 살아있는 촉수처럼 지하실을 가득 채웠고 벽에 새겨진 상형 문자들은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 검은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어둠 그 자체로 이루어진 듯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기운이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셀 수 없는 눈동자들이 그를 응시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윤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만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속삭임은 마치 수백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말하는 듯 혼란스러웠고 알 수 없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불안을 건드리는 듯했습니다. 윤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둠의 심장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을 열어버린 열쇠였고 그는 그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학자적 호기심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발은 땅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를 짓누르는 압도적인 존재감에 그는 완전히 속박당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뼈대가 기이하게 뒤틀리고 피부는 잿빛으로 변색된 마치 어둠 그 자체로 빚어진 듯한 형체였습니다.
그 형체는 마치 그림자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 실체는 빛이 없는 곳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형체는 천천히 윤수에게 다가왔고, 그의 눈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함이나 희망이 아닌 차갑고 섬뜩한 지옥의 불꽃 같았습니다. 윤수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악몽 속에서 몸이 묶인 것처럼 그는 그저 다가오는 공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세포가 공포로 마비되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은 형체의 기괴한 모습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 존재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눈으로 온전히 담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인간. 섬뜩한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직접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개의 칼날이 그의 뇌를 찢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에너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윤수는 고통과 공포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맸던 미지의 세계가 이렇게 섬뜩한 모습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고대 문명의 지혜나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순수한 악의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는 인간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본능을 가진 듯했습니다. 윤수의 영혼은 절규했고 그의 육체는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의지는 이미 무력화되어 있었습니다. 형체는 윤수의 심장을 꿰뚫어 볼 듯 응시하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우리의 부름에 응답했다. 이제 너의 육체는 우리의 새로운 거처가 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윤수의 몸은 마치 실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듯한 끔찍한 감각이 그를 덮쳤습니다. 윤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육체를 빼앗아 이 세계에 강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그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고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존재들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승리의 환호성처럼 들렸고 윤수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자신이 열어버린 문 너머의 공포가 이 세계에 어떤 재앙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수는 실종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흔적은 저택 근처 숲속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지만 그의 육체는 마치 오랜 시간 방치된 미라처럼 바싹 말라 있었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린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어떠한 외상도 없었지만 그를 발견한 사람들은 마치 그의 영혼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택의 지하실 문은 다시 굳게 닫혀 있었고 어둠의 심장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없었던 일처럼 지하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택 소유주는 윤수가 실종된 날 밤, 지하실에서 기이한 비명 소리와 함께 섬뜩한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이후 저택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으로 종결했지만 저택 소유주는 그 이후로도 지하실에서 알 수 없는 소리와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결국 저택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택은 다시 버려진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세월의 흔적과 함께 저택 주변으로는 으스스한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저택을 저주받은 저택이라 부르며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호기심 많거나 무모한 이들은 여전히 그 저택의 지하실에 얽힌 소문을 따라 밤마다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지하실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검은 돌을 보았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알 수 없는 언어로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속삭임은 마치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듯 했으며, 그들의 가장 깊은 욕망을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실종은 미스터리로 남았고 사람들은 저택의 지하실이 이 세계와 다른 차원의 경계를 허무는 곳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지하실에 잊혀진 공간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합니다. 어둠 속에 잠긴 채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다른 차원의 문을 열고 이 세계로 넘어올 날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익숙한 공간 아래 또 다른 섬뜩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 훨씬 더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지하실 혹시 그곳에 굳게 잠긴 문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무언가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 부름에 응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영원히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하실은 단순한 어둠의 공간이 아니라 미지의 문을 간직한 장소이며 그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